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마누먼츠 기념물들이라고 하는 게임이고요. 소제목으로 고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게임이에요. 2인부터 4인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. 고대 기념물 혹은 건축물을 지어서 점수를 얻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12가지 고대 건축물이 있는데요. 이거를 지어서 점수를 얻어야 하는 게임이에요. 자,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여기 있는 거는 보드 판이고요. 판 위에 각 기념물을 의미하는 12개 종류가 있고요. 표시하는 거고요. 여기 승점 토큰, 여기는 역사 편찬과 관련된 토큰이에요. 나중에 여기에 올라가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카드는 이렇게 잘 섞어서 5장씩 나누어 주고요. 여기에 3장을 펼쳐 놓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3인의 경우에는 3명이서 할 경우에는 여기 3X라고 써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. 여기 3X로 되어 있는 카드들은 빼고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유물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여기 12종류의 기념물이에요. 자, 지금 현재는 2개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. 자, 이렇게. 자, 12개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. 자, 이런 것도 있고요. 자, 익숙한 것도 있고, 처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뭐, 제우스 신전 같고요. 네. 자, 요거. 자, 콜로세우스. 자, 피라미드 같죠? 자, 콜로세움도 있고. 자, 이렇게 12종류가 있는데요. 처음에 여기 2개 지을 수 있다라는 거에 이렇게 놓으시고요. 어떤 플레이어가 이 건물 아크로폴리스를 하나 지으면 밑에다가 딱 지으면은 요 카드를 뒤집어 놓습니다. 한 개만 남았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. 또 누군가 다른 플레이어가 또 하나를 지으면 이거는 빼서 버리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건 지을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. 그래서 게임 상에서 플레이 상에서는 이 기념물을 꽃 같은 걸 2개까지밖에 못 지어요. 그래서 2개가 지어지면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12종류의 기념비를 가지고 어떤 플레이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를 따지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자신의 턴이 되면요. 크게 2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. 마뉴먼트 턴이라고 그래서 기념물 턴이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는 역사 편찬하는 턴이 있어요. 자, 첫 번째 기념물 턴에는요. 카드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내려놔서 기념물을 만드는 그런 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3액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또 하나는 역사 편찬을 하는 건데요. 이미 놓여진 기념물을 하나씩 수집을 해서 역사 편찬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먼저 첫 번째 기념물 턴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. 기념물 턴은 여러 가지 액션 중에서 3개의 액션을 골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3액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자, 첫 번째는 카드를 가져오는 거예요. 여기 펼쳐져 있는 카드를 가져와도 되고요. 아니면 뒤집혀져 있는 카드를 가져와도 됩니다. 한 장 가져오면 1액션 소모가 됩니다. 그리고 요거 3장 가져오면 3액션 끝나겠죠? 그 다음에 가져오자마자 펼쳐지지는 않고요. 자신의 액션이 다 끝나고 나면 펼쳐집니다. 이렇게 하는 액션이 있고요. 카드 가져오기 액션 한 가지 있고요. 그 다음에 기념물을 만드는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 기념물을 내려놓을 때에는 2장 이상 내려놓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2장 이상 이렇게 딱 내려놓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념물이 하나 뒤집어지겠죠? 기념물 표시가 뒤집어집니다. 처음에 이렇게 2개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표시를 했다가 하나를 지으면은 이렇게 뒤집어지겠죠?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가 하나를 더 지으면 이 카드는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. 자, 근데 만약에 다른 플레이어가 이걸 지었어요. 첫 번째 지어놨어요.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짓고 싶다라고 한다면 3장 이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는 2장 이상
내려놓으면 되고요. 두 번째 짓는다 그럴 때는 3장 이상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내려놓는 게 한 액션이에요. 자, 그러면 카드 가져오는 거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기념물 만드는 거 할 수 있죠. 이렇게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요, 기념비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. 내 앞에 이미 기념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다가 카드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. 뭐 카드를 뭐 2장 이상 이렇게 한꺼번에 한 액션에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는 승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어떤 승점을 얻을 수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이렇게 표시가 똑같은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자,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은 투구같이 이렇게 똑같은 문양이 있는데 서로 다른 여기 같은 뭐 카드는 달라서 상관없고요. 이렇게 똑같은 문양의 카드를 2장 이렇게 내려놓으면요. 이렇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깔려있는 제가 밑에 깔아두고 있는 기념비 카드 중에서 똑같은 문양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투구를 2장 내려놨고요. 여기 지금 깔려있는 카드를 보시면 현재 깔려있는 카드 중에 투구는 2장이 있네요. 여기 2장이기 때문에 2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여러 종류 이게 이 문양이 배, 투구, 그 다음에 한 가지 뭐 이렇게 파피루스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뭐 이제 많이 깔려 있는 게 있으면은 승점을 얻는데 좀 유리하겠죠. 그래서 이렇게 같은 종류 내려놓고 이건 버리고요. 버리고 이미 내가 깔려 있는 기념물 중에서 똑같은 문양의 수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중에서 3액션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카드 가져오기 한 가지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카드를 내려놓아서 기념물을 지을 수 있죠. 그 다음에 이미 지어진 기념물에다가 더 추가로 내려서 확장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똑같은 문양을 내려놔서 승점을 얻을 수도 있고요. 자,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다가 만약에 한 액션을 더 하고 싶으시면요. 똑같은 심벌, 요거 똑같은 심벌 2장을 버리고요. 한 액션을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된다는 한 번만 돼요. 그래서 총 4액션까지 할 수 있습니다. 요게 바로 기념물 턴이에요. 기념물 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역사 편차는 뭐냐면요. 다른 제 기념물 말고 다른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기념물들을 가져와서 역사 편찬을 하는 거예요. 좀 괘씸하네요. 어떻게 보면. 자, 그러면 먼저 자기 앞에 있는 기념물 말고요.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기념물 제외한 다른 기념물 중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요. 2장 이상인 것만 해야 돼요. 여기 한 장짜리는 안 되고요. 2장 이상 되는 것 중에서 한 장씩을 가져옵니다.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우측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 2장 이상인 거에 한 장, 한 장. 요 2장을 가져옵니다. 이렇게 2장을 가지고 역사 편찬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2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역사 편찬, 제가 만약에 파란색 플레이어다 그러면 여기 2에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나중에 요것도 승점으로 되고요. 자, 요거 한 번만, 이게 총 3개인데요. 한 번에 한 개씩만 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2점으로 요거는 끝이고요. 다음에 또 가려면 새로 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렇게 없어진 요 것은 바로 여기 기념물 한 칸씩 올라가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한 칸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거 한 칸인가요? 네, 요거 한 칸 올라가고 요 없어진 것만큼 여기 하나씩 올라가게 됩니다. 자, 요게 없어졌다는 의미는 이 플레이어 이게 없어진 플레이어는 나중에 승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. 한 칸씩 올라갈수록 승점이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요거만큼 가운데 기념물 요거 표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역사 편찬 토큰 올리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건데요. 초반에 이 역사 편찬 턴을 가지게 되면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깔려있는
이게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종류가 많이 깔렸을 때 한꺼번에 많이 움직이는 게 좋겠죠. 그래서 현재는 여기 오른쪽 다른 플레이어도 깔려 있다면 다르다면 내가 갖고 있는 기념물과 다른 게 있다면은 2장 이상 되는 것만 가져다가 이렇게 역사 편찬하는데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거 하고 끝나시면 되는 거예요. 역사 편찬터는 오히려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. 다른 플레이어에게 약간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,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면 나중에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. 네. 나중에 이 카드를 3장씩 보충하는데 3장씩 보충할 수가 없으면 이제 게임을 끝내시면 되고요. 자, 점수 계산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하시면 돼요. 첫 번째, 여기 보시면은 자, 앞에 보시면은 자, 여기에 승점이 있는데요. 여기 자신이 갖고 있는 기념물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플레이어는 여기에 해당되는 점수 받습니다.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맨 끝까지 왔다 라고 보시면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12점을 얻어요. 12점, 2등은 6점 이렇게 얻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 왔다면 10.5점 절반씩 나눠 가지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8.4점, 6.3점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기념물 위치에 따라서 얻는 흥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두 플레이어가 똑같은 장수를 갖고 있었다. 이 플레이어도 한 장 갖고 있고 이 플레이어도 한 장 갖고 있다. 그럴 때는 이 숫자가 있습니다. 숫자를 비교해서요. 숫자가 높은 쪽이 이겨요. 그래서 이긴 쪽이 큰 점수를 가져가면 되고요. 2등이 작은 점수 가져가면 되겠죠. 근데 만약에 한 플레이어가 이게 한 명만 지었어요. 아무 플레이도 없고 혼자만 이 기념물을 지었다. 그러면은 이 두 점수를 합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노란 건물을 만약에 이 건물을 저만 지었어요. 저만 지어서 만약에 여기 15 있는 데까지 갔다. 그러면 저 혼자 15점을 얻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카드 장수에 따라서 먼저 1등과 2등 나누어 점수를 챙겨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동률일 경우에는 숫자를 비교해서 나눠 가지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기념물에 대한 점수 쫙 계산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역사 편찬과 관련된 점수, 역사 편찬 관련된 점수를 더하시면 되는데요. 요 밑에 있는 점수 주시면 돼요. 일단 3개다. 이렇게 3개가 깔려 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승점을 다 챙겨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파란색의 경우에는 뭐 7점, 4점, 2점 이렇게 얻으면 되겠죠. 7점, 4점, 2점 주고요. 초록색은 7점 이렇게 주면 되겠죠. 자, 그런데 여기에다가요. 이렇게 옮겨지지 않은 토큰이 있다면 한 개당 마이너스 12점이에요. 네, 그러니까는 역사 편찬을 꼭 해야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이동하지 못한 이 토큰 하나당 마이너스 12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역사 편찬에 기여한 플레이어, 가장 앞에 간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가장 앞에 그중에 아래에 있는 플레이어가 9점을 얻고요. 여기서는 지금 현재 파란색 플레이어가 맨 아래에 있죠. 제일 큰 점수에 먼저 도착했고요. 그래서 파란색 플레이어가 9점을 얻고요. 그 다음에 초록색 플레이어가 6점을 얻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플레이어가 세 번째네요. 또 그러면 3점 또 얻겠죠.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 3명에게 9점, 6점, 3점 이렇게 점수를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더해서 게임을 끝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기념물 점수 1등, 2등 그 다음에 역사 편찬 관련된 점수 밑에 거 그 다음에 기여도 이렇게 모두 합해서 점수를 더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이 세계의 기념비 이런 불가사의를 테마로 해서 이렇게 멋진 테마로 만들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네요. 자, 기회가 되신다면 머니먼츠 카드 게임 플레이해 보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지금까지 머니먼츠 기념물 동영상이었습니다.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